김내성 걸작 추리편 가상범인 제1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탐정극 가상범인 그날 밤 해왕좌 제47회 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서울 장안의 인기를 물밀듯이 끌어낸 탐정극 가상범인의 제1막과 제2막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의혹에 찬 무서움과 폭풍우와 같은 흥분을 전신에 느꼈던 것이다. 만일 해왕좌의 좌장을 살해한 범인이 그의 부인이 아니라고 하면 대관절 누구일까? 원작자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이 극 가운데의 범인이 과연 현실 사건의 진정한 범인일까? 더구나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 사건과 극중의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원작자인 탐정소설가 유불란 씨 자신이 이 탐정극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 외의 출연 배우들도 태반이 해왕좌의 좌장 박영민 씨가 살해를 당한 그날 밤 좌장댁에 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가상 범인이라는 산막으로 되어 있는 탐정극은 단순한 극이 아니고 현실 문제인 박영민 살해 사건을 그대로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사회의 공정한 판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연극에서 아마추어 탐정 역을 하고 있는 유불란은 벌써 제2막에서 어떠한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무서운 공상을 제3막에서 실험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가상 범인의 총막을 관객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마나 기다리었던가. 탐정극 가상 범인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중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탐정극 가상 범인 제3막 원작 연출 유불란 배역 해왕좌 좌장 박영민 홍 좌장 부인 해왕좌 배우 이몽란 양 해왕좌 배우 나용귀 해왕좌 배우 진대성 해왕좌 배우 김영애 탐정소설가 유불란 그 외 박영민 댁의 식모 2사람 경관 너댓명 탐정극 가상범인은 좌장의 친구요 탐정소설계의 명성인 유불란 씨가 저번 세상을 놀라게 한 본 해왕좌의 좌장 박영민 씨 살해 사건을 취재하여 친히 원작한 것이다. 작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경찰 당국이 보는 바와 같이 좌장의 부인인 화형 배우 이몽란을 범인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다. 작자 유불란 씨는 이 탐정극에 있어서 부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범인은 대체 누구냐? 작자는 본 해왕좌 배우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유불란 씨에게 살인범이라는 무서운 혐의를 받아가면서 범인이라고 지적된 그 배우는 용감히도 이 가상범인이라는 연극에 출연하기를 약속하였다. 만천하의 제군이요. 제군은 이렇게도 무섭고 재미있고 치가 떨리는 연극을 본 경험이 있는가. 작자는 지금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연극에 임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살인 당시의 광경을 그대로 제군 앞에 보이기 위하여 작자 자신이 무대 위에 서서 진정한 범인을 옥중으로 보내는 동시에 무죄한 이몽란을 철창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때문이다. 작자는 지금 극중의 범인과 무대 위에서 몸서리치는 암투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리고 좌정과 이몽란 및 경관과 식모로 분장하는 이외의 배우 제군은 전부가 유불란 씨 자신까지도 박영민 씨 살해 당시에 현장에 와 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단순한 극이 아니고 연극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경찰 당국의 의견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이다. 제군은 반드시 탐정소설가 유불란 씨의 날카로운 두뇌에 박수할 것이며
괴기극계의 귀재 나영규의 이상한 매력에 도취할 것이다. 해왕좌 올림. 관중은 가상범인의 제1막과 제2막에서 세상에 전해오는 박영민 살해사건의 외양과 아울러 유불란이 이 사건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의혹을 가슴에 깊이 품고 드디어 하나의 교묘한 가상을 안출하여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험하여 보고자 하는 데까지를 알 수가 있었다. 필자는 극히 간단히 제1막과 제2막의 내용을 독자 제군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제1막 제1장 박영민 댁의 2층 넓은 두 칸 방 밤 9시쯤 박영민 홍배우가 분장 그의 아내 목란 양배우가 분장 유불란 나용귀 진대성 김영애의 6명이 만찬 후에 잡담을 주고받고 한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해왕자가 요즘 휴연 중임을 알 수가 있다. 그때까지 목란을 중심으로 꽃이 피었던 그들의 담화가 점점 어여쁜 김영애에게로 옮아가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좌장 박영민이가 얼굴을 영애에게로 돌리면서 농담인지 참말인지 영애군의 눈동자는 참 예뻐. 누구를 또 녹이려고? 하하. 그러니 보배지 보배야. 우리 해왕자의 유일한 보배란 말이야. 어쩌면 그리 예쁠까. 하여튼 영애군 그 귀여운 눈동자로 경성시민 40만을 춘삼월에 눈 녹듯이 슬슬 녹여놓으란 말이야. 보수는 얼마든지 낼 테니까. 그때 영애 옆에 앉아있던 목란이가 얼굴을 좌장 앞에 삐쭉 내놓으면서 여보, 내 눈은 어떠우? 하고 질투에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러나 사실은 농담이라는 듯이 말하였다. 너 말이냐? 글쎄 굶주린 숙회면 혹 모르거니와 하고 하하 웃었다. 그러나 목란은 남편의 점잖지 못한 대답에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더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린다. 노하신 모양이로군. 좌장은 그리 중얼거리며 목란의 뒤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주인을 잃은 좌석은 맥이 풀려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나영기까지 화장실에 간다고 내려가 버린 후에는 1층 더하였다. 목란을 노하게 한 것은 좌장이 아니라 영애의 정다운 눈동자라고 희롱을 건네고 받게 하는 중 약 5분이나 지났을까 말까 벼랑간 탕 하고 한 방의 총소리가 아래층에서 요란히 들려온다. 세 사람은 마치 감전한 사람 모양으로 고개를 벌떡 들었다. 그 순간 좌장과 목란의 언쟁하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온다. 목란이 그러면 나를 죽일 테냐? 죽이고 말고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때 또다시 총소리가 탕 하고 방울 울렸다. 세 사람은 큰일이 났다고 부르짖으며 불이 나게 아래로 뛰어내려간다. 제1막 제2장 아래층 박영민의 서재 오른편이 뜰에 접하고 꼭 닫힌 유리창에 물빛 커튼이 느려 있다. 정면은 하얀 담벽, 그 오른편에 테이블 위에 수십 건의 서적이 쌓여 있다. 그 옆에 금붕어 그릇이 놓여 있고 두 마리의 금붕어가 총소리에 놀란 듯이 분주스럽게 헤엄치고 있고 금붕어 그릇 바로 위에는 직경 한자나 되는 둥그런 거울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는데 11월 23일이란 숫자를 관중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바로 위에 시계가 걸려 있고 숫자판의 유리는 온전하나 그 밑의 유리는 조각조각 깨어져서 추가 점점 기운을 잃어 마침내 정지 상태로 변하였다. 그 시각이 꼭 9시 34분이다. 무대 왼편이 복도에 달린 문인데 그 옆에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 맨 밑서랍이 반쯤 열려 있다. 피에 젖은 박영민의 시체가 테이블 앞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놓인 한 자루의 권총이 전등불에 번쩍인다. 그때 바깥마루를 뛰어오는 사람들의 발자취 소리와 아울러 기운차게 문이 열린다.
좌장이 죽었다. 뭐 죽었어? 에이구머니나. 저런. 이와 같은 아우성 소리와 함께 유불란, 진대성, 김영애, 식모 두 사람, 이몽란, 나영귀 이러한 순서로 뛰어들어온다. 놀란 그들의 얼굴들. 어떤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르고 치만 부들부들 떨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좌장의 시체를 만져도 보고 안아도 보고 또는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긴급히 달려나간다. 이리하여 무대 위에는 일대 혼잡을 일으켰으나 결국 탐정소설가인 유불란의 말대로 피스톨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기로 하였다. 일순간 무거운 침묵에 쌓여있던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이 이몽란의 창백한 얼굴 위에 비오듯이 쏟아지기를 시작하였다. 몽란은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 모양으로 자기의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미치광이와 같은 표정으로 사람들이 그 무서운 시선에 묵묵히 반문하는 것과 같이 보이었다. 한 번은 차디찬 남편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한 번은 자기에게 쏠리는 수많은 눈동자를 쳐다보고 그러다가는 마침내 그 아름다운 두 눈썹을 약간 올리면서 애소하는 듯이 유불란을 멍하고 바라본다. 유불란은 잠자코 있다. 그러나 몽란에게 때때로 던지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애처로움과 끝없이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서리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이었다. 몽란과 같이 순정하고 명민한 여성으로서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가. 그러나 이제 방금 2층에서 들은 몽란의 목소리를 어찌하랴. 아니다. 나는 지금 허황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두 눈은 마치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두어 번 머리를 흔들었다. 필자는 지금 이러한 광경을 여기서 상세히 묘사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므로 연극시간 약 5분 후에 사실은 1시간 이상 걸렸다. 달려온 경찰 당국의 검증 결과를 극히 간단히 알기 쉽게 정돈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총알은 2방 다 같은 피스톨에서 발사되었다. 첫 발은 목표가 어그러져 단백에 걸렸던 시계 아래쪽 유리창을 깨고 추에 맞아서 그것을 정지시켰다. 그래서 시계는 9시 34분에서 멎어버렸다. 두 번째 발은 노린 목표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박영민의 왼편 가슴에 명중하여 드디어 치명상을 이루었다. 둘째, 피스톨은 피해자 박영민이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인데 문 안에 놓인 책장 맨 밑서랍에 들어있던 것이다. 피스톨에는 아무 사람의 지문도 보이지 않고 서랍 손주개에도 지문이 없다. 모두 무슨 헝겊으로 지문을 연멸시킨 것이다. 셋째, 유불란, 진대성, 김영애 이 세 사람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확실히 좌장과 부인이 싸우는 소리에 틀림이 없습니다. 싸움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부인이 왜 좌장을 죽였는가를 우리들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설사 2층에서 좌장이 좀 지나친 농담을 부인께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좌장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되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서재를 향하여 아래층 복도를 달려올 때 반대편에서 식모 두 사람과 부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화장실에 통하는 좁은 마루로부터 나영귀 군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식모 두 사람도 그것이 틀림없는 좌장과 부인의 음성이라고 단언한다. 다섯째, 나영귀의 진술. 나도 두 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소이다. 나는 좌장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내려간 후 소변을 보고는 뒤뜰에 나아가 잠시 동안 바람을 쏘이면서 좌장이 부인께 준 모욕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입니까? 나는 부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몽란의 진술. 저는 뭐가 뭐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참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안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안방과 서재 사이에는 부엌과 넓은 두 칸 대청이 끼어 있다. 저도 여성이요, 배우인 이상 얼굴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요.
주인이 함부로 던진 모욕의 말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래 분한 마음을 참아가면서 이불을 푹 쓰고 있느라니까 바로 서재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주인과 어떤 여자의 언쟁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음성이라고 증명하지만 안방에 있던 내가 어떻게? 네, 저는 주인을 그리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영규 씨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불란 씨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당국에서 조사한 간단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나는 경찰의 손에 붙들려 갔다. 제2막 제1장 탐정소설가 유불란의 서재. 수백 권의 서적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유불란은 마도로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한다. 넓고도 흰 이마에는 수심이 가득 찬 깊은 주름이 서너 줄기 박혀있다. 양손을 양복바지 주머니에다 찔러 넣고 유불란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결단코 목란은 영민을 죽인 범인이 아니다. 목란, 당신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목란은 사람을 죽일 그러한 악독한 여자는 아니다. 나는 목란을 사랑한다. 그리고 목란을 끝없이 믿는다. 목란, 나는 반드시 당신을 그 컴컴한 옥창으로부터 구해낼 터이다. 그리고 진정한 범인을,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무서운 악마를 대신으로 옥창에 쫓아버릴 터이다.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암흑에서 신음하고 있는 목란. 유불란은 우뚝 서서 창밖을 내다본다.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 휙 돌아서면서 그렇다. 악마는 그놈이다. 박영민을 죽인 범인은 그놈이다. 애매한 목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인스피레이션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그놈이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유불란은 초조한 듯이 방안을 휘둘러 보면서 하여간 그놈을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좌장을 죽였을까? 물론 좌장을 죽일 동기는 충분히 있다. 그놈은 목란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좌장은 생전 그놈을 뱀과 같이 싫어하고 악마와 같이 미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목란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였다. 그렇다. 범인은 그놈이다. 그놈이다. 그놈. 아, 그렇다. 알았다. 나의 인스피레이션이 틀림이 없었다. 기쁨에 날뛰는 유불란은 미칠 듯이 고함을 치며 그렇다. 그놈은 해왕자가 만천하에 자랑하는 유명한 배우다. 의성가능자. 그놈이 의성가능자가 아닌 사실을 누가 아는고. 그놈은 명배우다.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흉내내는 성대를 가진 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명배우다. 희색이 만면한 유불란의 얼굴. 그러나 가만히 있자. 그것은 나 혼자의 허황한 공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놈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인은 나의 공상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나. 나의 직감. 나는 나의 직감을 믿는다. 그렇다. 각본을 쓰자. 그래서 그 각본대로 그놈에게 무대 위에서 시켜보자. 과연 나의 생각대로 그놈이 좌장을 살해한 범인이라면 그는 이 극에 출연할 것을 승낙할 터인가. 하여간 써보아야 알 것이다. 유불란은 불이 나게 테이블로 뛰어간다. 서랍에서 원고지를 꺼내어 앞에 펴놓고는 흥분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두 눈을 감는다. 제2막 제2장 이틀 후 역시 유불란의 서재. 유불란은 의자에 걸터앉아 그의 가상 범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기를 시작한다. 유불란, 나는 군이 보내준 원고 가상 범인이라는 각본을 읽어보았다. 군이여, 나는 그 원고를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군의 정신을 의심하노라. 군의 정신은 평시 온전한 그것이 아니고
망상에 붙잡힌 정신병자의 흐릿흐릿한 그것인 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군의 끝없이 날고 있는 무서운 공상을 존경하는 한편에 그 각본을 읽고 나서 나 자신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태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군의 흥분한 그 무서운 필치는 내 가슴속에 불덩어리와 같은 충동과 반항심을 드디어 심어주고야 말았다. 그러나 군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그와는 정반대로 침착하여 가는 나의 심리 상태를 군은 상상할 수가 있을까? 군의 가슴은 지금 목란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목란을 옥창으로부터 구해낼 일심으로 말미암아 방금 터지려는 화산과도 같이 뜨거운 듯 싶다. 그러나 나는 군과 더불어 흥분해 드릴 여유를 가지지 못함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유불란, 군은 군이 창작한 가상범인이라는 그 가운데서 박영민이 살해자를 나라고 불렀다. 내가 좌장을 죽였다고 군은 분명히 썼다. 내가 의성 가능자라고 군은 생각하고 있다. 나는 군이 조선 탐정 소설계에서 둘도 못 보는 유일무이한 가장 명성 있는 탐정 소설가인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 나는 과거에 있어서 군의 탐정 소설을 그 얼마나 탐독하였던가. 조선은 막노라고 세계의 표준에 비하여서 추호도 손색이 없는 군의 탐정 소설. 그러나 그것도 모두 과거의 일이다. 군은 일생을 단지 탐정소설가로서 보내야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군의 공상은 소설이라는 범위에서 떠나버렸다. 군의 걷잡을 수 없는 공상의 날개는 현실에 있어서까지 명탐정의 명성을 탐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탐정소설가 유불란을 위하여 섭섭히 생각한다. 유불란 군은 너무나 무서운 투쟁을 나에게 던져놓았다. 나는 지금 노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목란을 사랑하는 군의 열렬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분하지도 않다. 나 역시 군에게 지지 않을 만한 정도의 사랑을 목란에게 바치고 있는 때문이다. 참으로 사랑이란 무서운 물건이다. 그러나 결국 이 가상범인이라는 연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범인이 나타나서 목란이가 무죄 방면이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랴. 그러나 유불란 군은 모름지기 자기를 반성해 봄이 좋을 것 같다. 군만이 목란을 사랑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군만을 목란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은 어리석은 자의 하나일 것이다. 과연 군이 일찍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의 용모는 괴인과 같이 흉악하고 짐승과 같이 더러움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 역시 짐승이 아니고 하나의 사람이다. 소경을 보고 소경이라고 불러보라. 소경의 얼굴에서 평화의 빛이 사라진다. 이리하여 군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멸시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것을 서슴지 않고 받으리라. 그러면 군의 붓끝이 인형이 되어 스테이지에 서기를 굳게 맹세한다. 추신, 지금 또 군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괜찮다. 사실 전부를 세상에 폭로하라. 군과 나의 사적 관계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가상범인이라는 그 가운데 넣어놓아라.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까지도 필요하다면 그게 넣어라. 사회의 공평한 판단을 얻기 위하여. 유불란은 편지를 구겨주고 벌떡 일어났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막이 천천히 내린다. 관객들은 탐정극 가상범인의 제1막과 제2막에서 이상과 같은 사실을 안 것이다. 원작자 유불란은 자기가 이 연극을 만들어내기까지 자세한 경로까지도 그 가운데 넣었기 때문에 유불란과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와의 사적 관계까지도 청천백일 아래 폭로되고야 말았다. 사람을 사랑함이 이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닌가.
사람들은 손바닥에 땀을 쥐어가면서 가상 범인의 제3막이 열리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던가. 가상 범인은 드디어 하나의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사람들의 가슴은 실로 무시무시한 의심과 호기심에 가득 찼다.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좌장을 죽였을까? 그것도 알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탐정소설적인 흥미보다도 탐정소설과 유불란과 그가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해왕좌 배우와의 치가 떨리는 암투, 너무나 노골적인 연애 투쟁의 무서운 결과가 더 알고 싶었다. 애인 목란을 위하여 이 가상 범인을 창작해내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여 그 자신이 이 극에 출연한 유불란의 폭풍우와 같은 열정, 또 한편 친구로부터 살인범이라는 무서운 혐의를 받아가면서 용감히도 무대에 선 그 배우의 불타는 마음, 아까 가상 범인으로부터 온 편지에 의하건대 유불란이 상상하고 있는 그 범인은 짐승과 같이 추한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출연 배우 가운데 괴인과 같이 추한 얼굴을 가진 자는 괴기극의 명배우라고 세상이 칭찬하는 나용귀다. 과연 그가 좌장을 살해한 진정한 범인이라면 그는 남아있는 제3막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유불란의 생각과 같이 사실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극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연극의 박진감을 주기 위하여 작자가 만들어낸 장난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연극을 어떻게 판단하여야만 되는지를 몰랐다. 연극인가 사실인가를 짐작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의혹에 찬 시선은 때때로 경관석으로 흘러가기를 맞이 않았다. 맨 뒤 빨간 전등이 켜있는 경관석에는 임경부와 백검사 외에 두세 사람의 경찰관이 앉아있다. 임경부와 백검사, 이 두 사람은 좌장 살해 당시에 현장을 임금한 사람들이다. 마침내 그때 가상범인의 제3막이 천천히 열리기를 시작하였다. 극장 안에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바로 뒤와도 같이 사람들이 삼키다 남은 숨소리만이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리고 그들의 부릅뜬 눈동자는 소낙비같이 일시에 무대로 쏠려졌다. 무대면은 제1막의 제2장과 똑같은 장면, 다시 말하면 좌장 박영민의 서재였다. 태반은 제1막, 제2장과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세밀히 무대를 관찰하여 보면 전번 장면과 다른 점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문 안에 놓여있는 책장 서랍이 꼭 닫혀있다. 둘째, 정면 벽에 걸린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키며 가고 있다. 전번 장면에서는 9시 34분에서 멎어 있었다. 추도 잘 움직이고 유리문도 온전하다. 셋째, 무대 위에 놓여있던 권총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의자에 걸터앉은 박영민이가 테이블을 향하여 양손으로 턱을 받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멍하니 담벽을 바라보고 있다. 목란을 노하게 한 것이 좀 섭섭하다는 듯이. 극장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하고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시계는 지금 운명의 시각 9시 34분을 향하여 1초 1초 걸어가고 있다. 9시 34분. 이 시각에 무대 위에 뛰어들어 박영민을 피스톨로 죽일 자는 대체 누구일까? 시계의 바늘은 지금 9시 30분에서 31분을 향하여 걸어간다. 실로 이 4분간의 팬토마임이야말로 굉장한 무대 효과를 관중에게 던져주었다. 3분만 지나면 유불란과 범인 사이에는 몸서리치는 애욕의 쟁투가 일어날 것이며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9시 31분 침묵에 쌓인 스테이지 위에는 운명의 신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해왕좌 좌장 박영민이가 여전히 턱을 두 손 위에 받쳐놓고 등을 문으로 향하고 앉아있다. 사랑하는 목란을 그만 성내게 한 것을 후회하는 듯이 하얀 담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9시 32분 시계의 추는 영원 무궁한 세월의 한 점 한 점을 무심히 그리고 극히 의무적으로 걷고 있다. 9시 33분 극장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무대 위에서 숨쉬고 있는 박영민의 생명의 줄기도 나머지 1분 후에는 영구히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박영민은 그 나머지 1분의 생명을 끝없이 향락하려는 듯이 긴 한숨을 어깨 위로 보이고 있다. 그때 그 순간이었다. 오른편 문이 덜컥하고 열리자 마치 나는 새와도 같이 뛰어드는 괴상한 사나이가 하나 책상 서랍에서 피스톨을 꺼내자마자 불이 침입자에 놀라 돌아보는 박영민의 가슴을 겨누고 탕 하고 한 방을 발사한다. 그것이 너무도 빠른 솜씨이므로 관중은 그 침입자가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 순간 무럭무럭 올라가는 흰 연기 가운데 귀신과 같이 우뚝 서 있는 그 사나이가 해왕자의 명배우 나영규인지를 알고 난 관중은 온몸에 오싹하고 달려드는 몸소리를 안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나영규의 노기가 만만한 그 얼굴을 보라. 사자도 걷이 성이 난 그의 괴상한 얼굴. 그것은 결코 배우로서의 거짓의 노기가 아니고 그의 골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격분인 듯이도 보였다. 그것이 만일 하나의 연극이라면 너무도 참된 연극이었으며 그것이 만일 하나의 사실이라면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믿어야 하나, 믿지를 않아야 하나, 믿으려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이며 믿지를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연극이었다. 또 한편으로 박영민은, 아니 박영민으로 분장한 홍이라는 배우는 얼굴을 무섭게도 찌푸리며 벌떡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는 모양으로 마치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양으로 두 손으로 앞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인형과 같이 무대 위에 넘어졌었다. 넘어지면서 하는 그의 최후의 부르짖음이 왜 그리도 가늘고 또 길었던가. 하고 길게 빼는 홍배우의 목소리는 천길 만길이나 되는 지옥에서 우러나오는 생귀신의 그것과 같이 들려온다. 참말인가 거짓인가. 참말과도 같고 거짓과도 같은 이 너무나 심각한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의 마음은 콩알같이 작아지고 그들의 전신은 키질하듯 떨렸다. 곧은 목을 돌리어서 뒤를 돌아보고도 싶었으나 거기는 무슨 알지 못할 두려운 기적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았다. 공포에 쌓인 극장 안의 공기는 무거운 납덩어리와 같이 사람들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 그때다. 사람들은 훅 하고 숨을 삼키었다. 목란이, 그러면 나를 죽일 테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제각기 떠들면서 일시에 일어났다. 아, 그것은 사실 믿지 못할 이상한 기적이었다. 사람들은 나영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그리고 또 박영민으로 분장한 홍배우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지금은 벌써 죽어버린 해왕좌 좌장 박영민 그 사람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관객들은 박영민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박영민이가 죽었던 박영민이가 다시 죽음으로부터 소생하여 이 극장 안에서 혹은 무대에 보이지 않는 어느 한편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며 떠들기를 시작하였다. 앉아라! 앉아! 자기도 서 있다는 것을 잊은 듯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부르짖는다. 1편 관중보다 더 1층 놀란 것은 극장 맨 뒤 경관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다. 더구나 임경부와 백검사는 이 살인사건을 처음부터 담임한 만큼 나영규 입에서 굴러나오는 기적적인 음성은
그들에게 크나큰 쇼크를 주었다. 임경부는 벌떡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옆에 앉은 백검사의 팔뚝을 정신없이 흔들었다. 마치 미친 사람 모양으로. 이상한 일이다. 무서운 기적이다.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얼굴을 보오. 저 나영귀의 악마와 같은 얼굴을 보오. 조용히, 조용히. 백검사는 정신없이 덤비는 임경부를 엄숙한 목소리로 억제하며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무대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고 있다. 죽이고 말고, 죽이고 말고, 사람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무대 위에서는 야수와 같이 살기를 품은 나윤기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 목소리, 그것은 이 목난으로 분장을 한 양이라는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고 해왕자의 스타, 이 목난, 그 사람의 목소리에 틀림이 없었다. 호기심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은 벌써 넘어가 버리고 사람들은 그저 양쪽 손을 불끈 쥐고 무릎을 떨고 있을 따름이다. 또 그것만도 아니었다. 자기의 범죄를 수천만 관중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폭로시킨 나영귀는 되고 싶은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관중을 향하여 피스톨을 발사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나영귀 손에 들고 있는 그 피스톨은 관중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과연 장난감의 피스톨에서 지나지 못할까? 그리고 또 박영민으로 차리고 나온 홍이라는 배우는 지금 무대 위에 쓰러져 있다. 공탄일까? 실탄일까? 누구가 공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고? 실탄이라면, 그것이 실탄이라면 홍이란 배우는 영원히 죽어버리고야 말았을 것이다. 아까 홍이란 배우가 쓰러지는 모양을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것은 너무나 진실한 쓰러짐이 아니었던가. 부릅뜬 두 눈, 생의 애착을 끊지 못하여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의 모양, 그의 웅크려진 가슴으로부터 쏟아지듯이 흐르고 있던 붉은 핏줄기, 지옥에서부터 쏟아나오는 듯이 들리던 하고 길게 빼던 그의 목소리. 이와 같은 사실을 상상해보매 사람들은 온몸에서 오싹하는 소리를 마치 귀로 듣는 것 같아 무서웠다. 그 붉은 핏줄기는 단지 일종의 물감밖에는 안 되었던가. 독수리의 발톱과도 같이 허공을 꽉 쥐고 있는 양손. 탕! 하고 그때 한 방의 총소리가 또다시 극장을 울렸다. 정면 흰담에 걸려있는 시계의 아래 유리문이 보여지는 듯이 깨어지며 추가 술에 취한 그네와 같이 규칙 없이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한다. 실탄이다. 실탄이다. 사람들은 추호도 의심치 않고 그것이 실탄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연극의 트릭인지도 모를 바다. 누구가 등 뒤에서 고무총 같은 것을 발사한지도 모른다. 9시 34분. 그때가 바로 운명의 시각 9시 34분이었다. 나영귀는 그때 빠른 솜씨로 피스톨에 묻은 자기의 지문을 손수건으로 씻고 또 책상 서랍 손쥐개도 주위에 씻은 후 관중을 향하여 한번 조소하는 듯이 보기 흉한 웃음을 던져놓고 문으로 나가버렸다. 이리하여 탐정소설가 유불란의 원작인 탐정국 가상범위는 최후의 막을 닫혀버렸다. 필자는 이 최후의 장면을 좀 세세히 묘사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긴 지면을 허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 일순간의 일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두 방의 총소리에 대한 경찰 당국의 의견과 탐정 작가 유불란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서로 충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경찰에서는 제2탄이 박영민을 쏘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불란은 제1탄이 박영민을 죽이고 제2탄이 시계를 깨뜨렸다고 상상한다. 실로 정반대의 의견이었다. 첫째 발이 헛맞아서 시계를 상하게 하고 둘째 발로 비로소 박영민을 죽였다고 생각하게 한 것이 즉 범인의 트릭, 장난이라고 유불란은 해석하고 있다. 거듭 말하면 첫 방으로 박영민을 죽인 범인은 이몽란과 박영민이가 언쟁하는 양을 한 다음에 둘째 방을 발사하여 놓았다고 유불란은 생각한다. 그러면 박영민을 죽인 것은 첫째 발인가? 둘째 발인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 단 두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죽은 박영민과 죽인 범인과. 연극은 끝났으나
극장 안은 돌아갈 줄을 모르는 듯이 떠들고 있는 관중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빼곡 찼다. 여기는 해왕자 무대 뒤. 이제 방금 무대에서 돌아온 나용규를 중심으로 임경부, 백검사, 유불란들에게 둘러싸인 테이블 위에는 서양 사람의 그것과 같이 털이 부르르 난 나용규의 양손이 중풍 환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다. 땀에 젖은 이마에서는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올라가고 살기를 띤 두 눈동자는 불덩어리가 뛰어나올 듯이 붉다. 그 붉은 두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묵묵히 앉아있는 나용귀. 그 나용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임경부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형, 참 놀랐는데요. 당신에게 그러한 기특한 음성이 들어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나는 유불란 씨한테 연극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너무나 소설가적인 공상을 비웃었지만 하고 임경부는 나용귀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들여다보았다. 그 표정 속에 나타나는 미묘한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려는 듯이.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이 나용귀는 정신병자와 같이 표정 없는 얼굴로 천장을 멍하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백검사도 안타까운 듯이 사실 당신의 그 진실성 있는 연극에 나도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가졌소. 그리고 당신은 좌장과 부인으로 분장한 홍배우와 양배우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연극으로서 당연한 일이건만 당신은 어찌 좌장과 부인 그 사람의 음성을 흉내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오. 무슨 알지 못할 이유가 있을 줄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때 나용규는 역시 아무 말도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무서운 눈동자를 천천히 유불란에게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원망과 노기와 그리고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득히 실은 악마와 같은 그 두 눈초리를 유불란은 차마 정면으로 대할 수 없는 듯이 약간 머리를 숙이며 나군, 나는 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나의 공상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군은 나의 공상을 충심으로 실험하여 보여주었다. 그것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잠자코 있던 나영규의 고함치는 목소리가 벽력같이 떨어졌다. 떠들지 마라. 그것은 천군의 무게와 만폭의 미움을 실은 한마디였다. 과연 군은 오늘 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다. 군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경찰의 무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니, 10,000,000명 관중이 나를 살인범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군은 탐정소설가라는 것보다 명탐정이란 명예 있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군은 완전히 사회에서 나를 장사해버리고야 말았다. 군은 만족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나영기의 부르짖는 음성은 점점 높아가고 그의 추하고도 무서운 얼굴에는 팔뚝 같은 핏대줄이 일어섰다. 차차 높아가는 숨결, 불끈 쥐인 두 주먹. 한동안 성난 사자 모양으로 앉아있던 나영기는 그때 훌쩍 일어나면서 그러나 유불란, 군이 아까 보고 있던 바와 같이 오늘 밤의 연극을 나는 충실히 실행하였다. 군의 인형이 되어 나는 무대 위에서 군이 원하는 대로 춤추고 부르짖고 또 사람을 죽이는 흉내까지 내었다. 해왕자 자장인 박영민을 살해한 범인이 마치 나 자신이라는 듯이 군이 원하고 있던 목소리는 그들로 분장한 배우들의 그것이 아니고 그들 박영민과 이몽란 그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군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리고 나는 성공하였다. 관객들은 놀라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일시에 좌석에서 일어났다. 그만큼 나의 의성은 완전하였다. 그러나 유불란, 그것이 대체 어쨌다는 말이냐. 가상 범인이라는 이 연극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범인을 찾는 동시에 목란을 감옥으로부터 구해낸다고 단언하였다. 나는 군의 그 굳센 단언을 믿고 연극을 충실히 실행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일 밤도 또 충실한 태도로 무대 위에 설 터이다. 나는 그것을 군과 아울러 경찰관 앞에서 맹세한다. 나영기는
그리고 모자와 외투를 어깨에다 걸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임경부는 나용규의 뒷모양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다가 백검사를 향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하고 묻는다. 그러고는 안심이 안 된다는 듯이 자주자주 창밖을 내다보면서 나용규의 그림자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글쎄요. 백검사도 잠깐 생각하다가 하룻밤 더 연극을 시켜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나영규가 도망을 하면 도망은 안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그가 박영민을 죽인 진정한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그는 오늘 밤과 같은 그런 연극을 한 이상 결코 도망하려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도망하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 또 결코 오늘 밤과 같은 연극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임경부는 아직 주저하고 있다. 백검사는 말을 이어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한 증거가 있기에 그를 구인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줄 때까지 그를 방임해 두는 것이 나는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좌장을 죽인 범인이라면 말이지요. 그때 묵묵히 앉아있던 유블란이가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증거가 있어서 목란을 구인하였습니까? 이목란과 나용기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혐의를 받아야만 될 것이지요. 만일 나용기가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영구히 구인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용기는 확실히 좌장을 죽인 범인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밤 나용기를 놓친다면 그 실책은 당연히 당신들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일반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나 너무 일을 조급히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나용기를 지금 구인해서 그가 절대로 자기의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도 말한 바와 같이 나용기는 절대로 도망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느니 많지 하루 더 그를 자유로 놓아주어서 어떠한 증거든지 쥐는 것이 상책이지요. 그리고 또 이목란이가 범인이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이목란에 대한 혐의는 당신이 창작한 연극 때문에 많이 완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좀 더 형세를 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요. 탐정국 가상 범인은 시민의 폭풍우와 같은 환영 아래서 며칠을 두고 상연하였다. 그러나 임경부와 백검사는 하등 유력한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시내의 각 신문은 가상 범인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고 유블란과 나용규와의 애욕의 투쟁은 저널리스트의 다시 없는 미끼였다. 언제까지 나용규는 세상의 무서운 혐의를 받아가면서 그 불길한 연극을 계속할 터인가? 유블란의 공상의 가치밖에 더 없었던가? 괴기극의 명배우 나용규가 매일 밤과 같이 관중에 던져주는 그 의미 있는 듯한 비웃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치 세상을 비웃으며 경찰을 장난감과도 같이 가지고 노는 악마의 미소가 아닐까? 경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째 나용규를 체포하지 않는가 하고 당국을 비난하는 자 있으며 천재적 명배우 나용규 만세를 부르는 자도 있다. 이리하여 가상 범인은 매일과 같이 만원의 성황을 이루고 서울 장안을 마치 끓는 물과 같이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연극을 시작한 지 넷째 날 밤 해왕자 무대 위에는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다. 그것은 가상 범인이 제3막이 바로 끝나려 할 때였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무대를 바라보고 경관석에 있던 백검사와 임경부는 돌로 만든 부처님처럼 묵묵히 앉아있던 그때 나용기가 악귀와 같은 면상으로 무대에 뛰어들어 박영민을 첫째 발로 쏜 후 전과 같으면 그는 박영민의 목소리로 목란이, 목란이, 그러면 나를 죽일 테냐 하고 말할 것인데 어쨌는지 그는 그 자신의 목소리로 대본에 없는 말을 극히 감격한 모양으로 토하였다. 그것은 사실 하나의 연극이 아니고
나영규의 창자를 베어내는 듯한 슬프고도 애처로운 사랑의 하소연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사랑의 고백. 누가 그 순간 그를 미워하였으며 그를 악마라고 불렀으랴. 목란, 목란, 용서해. 나를 용서해 주어. 나는 너를 괴롭게 한 악마. 나는 너를 철창에 신음하게 한 마귀. 자기가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왜 철창으로 보내었던가. 목란, 나는 너를 얼마나 사모하였으며 얼마나 너를 따랐던가. 그러나 너를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또 너를 얼마나 미워하였던가. 목란, 거짓말이라도 좋아. 거짓말이라도 나는 단 한마디의 사랑의 말을 네게서 듣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항상 그 싸늘하고도 섬뜩한 모욕의 눈초리로 내 추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목란, 그럴 때마다 나의 불타는 가슴 속에는 에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구름덩이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를 뱀과 같이도 싫어하던 좌장이 너에게 야비한 모욕의 말을 주었다. 찬스. 그러나 나는 왜 정정당당히 좌장을 죽이고 또 너를 죽일 것을 생각지 못하였던고. 어리석은 이 마음을 목란 불쌍히 생각해다고. 비오듯이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눈물. 나영규는 정신없는 사람 모양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관중을 향하여 휙 돌아서면서 여러분 빨리 돌아가죠. 나는 이 이상 더 이 연극을 계속할 수가 없어. 내가 죽였어. 내가 좌장을 죽인 범인이요. 이 이상 여러분은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속히 돌아가지 않으면 이 피스톨을 발사할 테다. 나영규는 피스톨을 관중에게로 향하여 위협하기를 시작하였다. 와 하고 사람들은 와우성을 치며 일어섰다. 무대로 달려가는 경찰관, 극장 안은 일순간에 참담한 수라장을 이루었다. 나영규는 경관에게 붙들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무엇이라고 고함치기를 마지 않았다. 이리하여 탐정국 가상범인은 전대미문의 몸서리치는 에필로그와 함께 영원히 최후의 막을 내리어버렸던 것이다. 2부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